자, 이번에는 우리 김정아 씨 부부가 머니톡을 찾아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고정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평소에 보험에 대해서 뭐 고민이나 궁금증이 있으셨나요? 보험이 사실은 저희 부부의 의견에 있어서 가장 잘 맞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만큼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들었는데 왜 굳이 이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보험을 내야 되느냐. 의견이 이렇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 얘기만 하면 이상하게 이렇게 싸움이 또 크게 또 말싸움이 돼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본인 거는 다 없애라고 했는데 사실 본인이야 뭐 어떻게 되면은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저와 아이들은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가족입니다. 남편분 생각은 어떠세요? 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현재 저희가 이제 필요한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보험에 묶여버리니까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남편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혹여라도 죄송합니다.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직장 생활 한 8개월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가정경제 소득이 급여를 갖다 줄 수 있나요? 없게 되죠. 그렇죠. 그럼 소득을 못 갖다 주게 되면 우리 가정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겠죠. 자, 그럼 그 책임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것인지. 네, 그래서 우리가 치료비 한 방에 정리했다. 마땅히 대한 생각이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래에 닥칠 위험을 먼저 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미래 위험이 어떻게 위험이 다가올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치료비 이외에도 경제활동 기간에 혹여라도 내가 많이 아프거나 혹여라도 먼저 떠났을 때 우리 가정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험으로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보험사들이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두려움 가지고 이제 많이 상품을 팔아먹지. 언젠가 죽거나. 팔아먹다니.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보험인 거지 뭐. 판매니까. 그렇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부심하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깔려 있는 상태에다가 그런 그 사업비 적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업비 많지 않고. 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기 김앤호 전문가 여러분들이 도와드릴 거예요. 네. 가정의 평화도 올 겁니다. 네. 자, 일단 그럼 우리 김정아 씨와 우리 박혜두 씨 가족 보험 리스트를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예.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요? 아, 그래요? 또 시어머니 보험도. 아우, 효부시네요. 네. 그럼 이 보험 가입은 어느 분이 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죠. 저쪽으로 아내가. 네. 전적으로. 네. 아내분의 보험은 어떻게 잘 가입되었다고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뭐 저는 그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제가 일찍 죽을 것 같진 않아가지고. 이런 거 하다 계속 부부가 빈정상하고. 그래서 보험을 되게 중요성 있게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정아 씨가 우리 의뢰자분께서. 근데 본인 보험이 제 손에 굉장히 안타까워요. 잠깐만, 그럼 점수 한번 매겨봅시다. 우리 김정아 씨 가정 보험 점수 한번 몇 점인지 말씀해 주시죠. 이 가정의 보험 점수 제가 48점 드리겠습니다. 그거밖에 안 48점. 네네네. 우선 가족별로 제가 점수를 좀 평가해드리면 김정아님 50점 제가 드릴 거고요. 아, 본인도 50점? 남편분 50점. 그리고 좋다. 시어머님 보험 80점 드리겠습니다. 최고 점수. 그리고 두 자녀에 대한 보험은 30점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각각 30점. 네네네. 평균 다 잘 하신 것 같은데 아이들 보험을 이렇게 죽을 쓰셨네요. 그렇게 나름 신경을 많이 쓴다고 제가. 사실 가정의 그 보험 내용을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축구를 하려고 축구화도 사고 축구 장비를 다 샀어요. 그래서 딱 운동장에 갔는데 세상에 축구공이 없네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입을 많이 하셨지만 정말 필요한 중요한 진단비들이 좀 빠져 있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서로 특히나 남편분은 보험을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니까 얼굴 표정이 더 안 좋아졌어요. 게다가 축구공이 없다니까 아내분을 슬쩍 이렇게 제대로 째려보진 못하고. 아니 이게 다 좋은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저렇게 드러났는데 이게 아니었나 보네요. 자, 진단 결과를 한번 보시면서 천천히 마음을 또 다독이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의 총 보험 가입 건수는 13건이고요. 이 중에서 정리 3건, 그리고 변경하는 것 2건, 유지 8건 이렇게 정리를 그래도 꽤 해드리겠습니다. 유지를 하네요. 네, 맞아요. 많이 한다. 유지가 많네요. 네. 근데 그 유지의 절반이 부모님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4인 가족의 보험은 약간의 위험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변액연금이라는 상품은 저축성 보험으로 30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네네. 혹시 이 상품의 증권 내용들도 자세히 혹시 살펴보셨나요? 매달 30만 원씩 내면 뭐 60세 됐을 때 연금으로 받을지 네네. 아니면 일시불로 목돈으로 받을지. 일시불로 받을지 네네. 뭐 그거를 이제 선택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변액연금이라든가 연금을 가입할 때 이제 거기까지만 듣고 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확인해 보진 않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상품을 연금으로 가져가셨다가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네. 운용되는 이율이 몇 프로로 바뀌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율이요? 네. 이율까지는 그렇죠. 생각해봤어요. 처음에 가입할 때 제한받은 이율은 3, 4% 정도 됐었어요. 맞아요. 높다고 하죠. 그렇죠. 높다고 들었죠. 네. 그런데 연금으로 딱 전환하게 되면 이 이율 자체가 투자해서 공시율로 바뀌어요. 시중금리로. 그래갖고 이자가 1.5에서 2%로 바뀝니다. 그럼 내가 4%로 운용될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했다면 이율이 2%로 떨어졌죠.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얼마로 줄어드는 거죠? 50으로 줄겠죠. 그래서 갑자기 나 보험 싫어하는데. 이래서 안 들자 그랬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저거는 연금이기 때문에 저축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제 내가 노후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가입한 건 너무나 잘하셨어요. 근데 상품 구조가 약간 아쉬울 뿐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품에서 정리를 하시고 네네. 김정아 씨가 또 가입한 보험 중에 하나가 남편분하고 같이 가입하신 보험이 있어요. 보장보험이라는 보험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보장보험 하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보장보험이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실손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종합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사망보험금이 일부분 들어가 있으시고 또 뼈가 부러지면 나오는 골절 진단비나 수술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가입한 지도 오래되셨고 보험료도 괜찮기 때문에 유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사망 관련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망 관련된 부분은 질병 사망. 네, 근데 금액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1,000만 원. 사고는 아니고요. 네, 사고는 다른 쪽에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까 많이 걱정해요. 다음으로 살펴볼 보험이 아내분께서 가입하신 CI 종신보험인데요. 저희 머니톡에 정말 단골 CI. 손님이죠.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미 기전에 감액 완납을 통해서 지금 현재 보험료를 줄인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이 뭐가 빠져 있는지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축구공인가요? 네, 맞아요. 축구공이요. 비율 좋았어요. 자, 다음 보험. 남편분의 종신보험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의외로 암 진단 특약이 3천만 원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은 향후 그대로 유지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아쉽게도 여기에 축구공이 없어요. 또 없네. 그리고 핵심적인 게 항상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 보험 상태.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녹색불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죠. 네, 그렇죠.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알맹이가 없는 상태네요,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축구공. 도대체 그 녀석은 어떤 녀석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2대 성인병. 진단비가 현재 빠져 있는 부분들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부부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는 2대 진단비가 있긴 한데요. 네. 보장 범위가 가장 좁게 되어 있고 그 금액 또한 굉장히 적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 저렇게 금액이 비싼데도 그런 보장이 하나도 안 되나요?
그러니까 눈물이죠. 그러니까 잘 나오신 거예요. 우리도 한 3, 4일 동안 계속 놀랬습니다. 이게 그 이대 진단비 뭐 모니터 몇 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중요해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흔하게 걸리는 질병들 있잖아요. 이게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보험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게 축구공이에요. 아시겠죠? 네, 잘못하면 보험료 이렇게 납부 많이 하고 보험금을 1도 못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흔한 상황이 질병인데. 가장 흔한 질병인데 불구하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이에요. 최근에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암으로 들어가는 비용보다 뇌혈관과 심혈관으로 들어가는 의료비 비용이 2배 정도 높습니다. 네, 보니까 심혈관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4,800만 원,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5,100만 원. 근데 암은 2,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반대죠. 근데 거꾸로 우리는 지금 암만 준비가 되어 있죠, 남편분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뇌혈관 질환을 좀 나눠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총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냥 간단하게 뇌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발생됐다. 흔히들 알고 있는 뇌출혈 진단이 발생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막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뇌출혈과 뇌경색을 포함한 진단비를 뇌졸중 진단비라고 해요. 아, 그 두 개를 합한 게 뇌졸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외에 모든 뇌에 포함되어 있는 질병을 뇌혈관 진단비라고 저희가 일컫는데요. 아쉽게도 두 분이 가입되어 있는 보장하는 가장 발병률이 적은 뇌출혈 진단비만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뇌경색 이상의 진단을 받게 되면 진단비 한 푼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나 이 준비가 안 되었을 때 위험한지. 42세 그 남성분께서 아내분 소득은 310만 원, 남편분 소득은 350만 원으로 맞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갑자기 남편분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진 거예요. 병원비는 실손의료비에서 해결이 다 됐어요. 다 해결이 됐는데 안타깝게 2대 성인병 질환 진단비 중에 뇌경색이 보장이 안 되는 뇌출혈 진단비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야. 이렇게 쓰러지고 나서 1년 동안 뭐를 했냐면 요양치료를 한 거예요. 집에서 남편분이. 자, 그럼 남편분이 벌던 350만 원의 소득은 어떻게 됐을까요? 끊겼겠죠. 그래서 거꾸로 매달 120만 원의 적자가 발생돼가지고 신용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아내분께서 가정경제를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근데 만약에 이런 표현 해드려서 조금 죄송한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 남편분께서 만약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신다라고 하면 우리 보험에서 보험금을 얼마나 나올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 계약한 보험 갖고 여기에서 계신 보험 중에 잘못했다면 우리 진짜 지금 궁금하네요. 합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나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게 되면 평균적으로 병원비가 약 188만 원 정도 나왔다로 가정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실손의료비에서 10%를 공제하고 약 178만 원 정도를 그리고 나서 나머지 보험금은 1도 없습니다. 나올 만한. 그럼 우리는 남편분은 딱 쓰러지고 수술하시고 바로 어디 가셔야 돼요? 집에서 요양해야 되는데 출근하셔야 돼요.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해야 되니까 우리 가정 경제를 생활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 잘 해놨다면 얼마? 아까 봤을 때 한 그래도 5,000원 받아야죠. 그럼요. 아니 지금 180 이게 끝이었는데 무슨 5천까지가 아무리 잘해도 한 2천만 원? 남편분께서 반대로 6,100만 원을 수령하셨어요. 진짜예요? 1년 동안 치료를 하셔도 매달 500만 원 쓸 수 있잖아요. 선생님 진짜예요? 진짜죠. 이게 플랜이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혹시 착각할까 봐. 전부다고. 그러니까 잘 든 보험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매일 배워요. 이런 것들이 다 어려운. 주중에 좀 만나줘요. 심장질환에 대해서 좀.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지게 되면 어떨까요? 많이 아프겠죠. 이 통증을 협심증이라고 해요. 이게 조금 더 심해져서 괴사가 생기게 되면 그걸 급성심근경색이라고 이제 표명을 하는데요. 아쉽게도 급성심근경색 진단 또한 심장 전체 질환 중에 10%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두 분께서 가입하신 심장질환 또한
10%밖에 해당되지 않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보장의 범위가 매우 좁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심장은 어디까지 보장되는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혈성. 네, 허경환 아니고요. 허혈성으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허혈성이면은 혈성입니다. 경환이 아니고요.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까지 다 보장합니다. 네, 총 6개를 보장해서 껌범위. 그 안에 급성 심근경색과 협심증까지 네, 총 가장 포괄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속이 시원하네요. 우리가 이 심장질환도 얼마만큼 진단비가 중요하냐면 남편분께서 혹여라도 죄송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남편분께서 만약에 협심증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렇게 해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됐어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 남편분은 동일하게 아까 뇌질환처럼 치료비밖에 못 받아요. 왜? 그 보장이 1도 없거든요. 협심증이라는 게. 근데 만약에 보험을 리모델링 했다라고 한다라면 4천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우와. 이렇게 되면 우리 남편분께서 한 8개월 정도 내 소득 걱정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받고. 예,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시려고 하셨을 텐데 지금 안타깝게 우리 남편분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1도 없고 정화 씨는 있기는 하나 중대한으로 되어 있어서 예, 금액으로 또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니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시어머니 건 아까 점수 80점 굉장히 이었습니다. 높게 주셨고 우리 자녀가 30점이었죠. 네네네. 예, 예. 뭐 간단하게 좀. 네네. 시어머님 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입을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보험 점수 중에 80점을 드렸고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상해 실손 의료비도 가입이 되어 있으셨었고 네. 또 암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 여기에 상해 입원비나 상해 골절됐을 때까지 나오게끔 지금 죄송하지만 두 분보다 훨씬 더 알차게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시고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마 처음 보는 보험이 나왔을 거예요. 장제비 보험. 예, 저 장제비 보험이 어떤 보험이냐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례비? 예, 10,000원의 혜택으로 1,000만 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장제비 싶고요. 보험은 그러면 가입은 이렇게 연로하셔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뭐 75세 이전까지만 가입하는 회사도 있고 80세 이전까지 가입이 가능한 회사도 있는데 대부분이 75세 이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가입하고 싶어도 안 되시는 부모님들이 상황이니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잘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녀분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홈쇼핑에서 가입을 하셨는데요. 홈쇼핑에서 가입했다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만기되는 부분이 30세까지로 종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진단비 역시 좀 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자, 김정환 씨 가족 보험을 한번 면밀히 살펴봤는데 어떻게 리모델링 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김정환 씨 보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액연금 보험은 폐지를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떤 플랜으로 갈 거냐면 암, 뇌혈관, 허혈성, 여기에 질병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25년 납 90세 만기로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월 보험료가 1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험료는 줄어들고 보장은 훨씬 더 넓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족하시죠? 네. 웃음꽃이 피네요. 네. 자, 다음은요? 남편분의 보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변액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일부를 좀 줄이고요.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감액을 하게 되면 환급되는 환급액으로 향후 내야 할 보험료를 대체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뇌 전체가 보장되는 뇌혈관 진단비와 심장 전체가 보장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등을 추가를 해서 아내분과 마찬가지로 90세까지 보험료 한 푼 오르지 않게 비갱신형 보험으로 만들어도요. 이 모든 보장안 포함해도 월 10만 원이면 된다. 그리고 일부 부족했던 사망보험금을 종신보험이 아닌 정기보험 형태로 준비를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 1억 만드는데 월 3만 원의 보험료로 충분하다.
혹여라도 조기 사망을 하시게 되면 질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약 1억 3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게 되겠고요, 가족들에게. 혹여라도 교통 사망이나 상해 사망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2억 3천만 원을. 우와. 자, 우리 두 분의 표정을 보니까 굳이 뭐 지금 뭐 소감을 안 들어봐도 될 것 같은데 만족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보장 넓어지고 금액이 많이 줄 것 같아서 네. 그 비용을 또 가정경제 다른 쪽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 마음의 부담이 좀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치료비만 생각했지 제가 직장을 못 나가서 버는 중요한 돈을 포인트죠. 예. 그걸 생각 못 했던 부분이었는데 예. 그럼 이제 좀 보험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신 거죠? 네네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맞아요. 오늘 그래도 안 잘 치료 이렇게 나왔네. 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래도 바뀌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럼 김정화 씨 보험 리모델링으로 찾아낸 새는 돈 과연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는 돈 얼마입니까? 궁금하시죠? 네. 얼마나? 21만 원? 11만 원? 22만 원? 10만 원? 아, 21만 6천 원. 21만 6천 원. 자, 보험 리모델링으로 찾은 새는 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였죠? 21만 6천 원. 내가 쏜다. 팍팍. 와, 또 20만 원 하는. 216? 믿음이 가요. 깔끔합니다. 네. 이거 합쳐보세요. 네. 자, 이만큼은 자기가 써? 자, 오늘 라이프스타일하고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무려 83만 원의 새는 돈을 찾으셨습니다. 너무 뿌듯해요. 1년이면 1,000만 원이에요. 예, 예. 아, 근데 정말 잘 나오셨어요. 예. 이제 80여만 원이 이제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이 돈으로 이제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지금은 좀 힘들긴 하지만 뭐 여행이라도 좀 가족들하고 좀 가고 싶어요. 바로 지치면 잘못했네, 우리가 잘못했네. 네, 캠핑용품 사시면 안 돼요. 바베큐 그릴만 하나 사시고 일단 제 생각에는 좀 약간 대출금 상환 이런 쪽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큰 돈이잖아요. 지금 대출금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게 아니라 이자 상환만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채는 원금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달 내는 이 규모가 너무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자가. 그래서 지금의 지출 패턴으로 남는 돈들을 가지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우리가 계획적인 방법들로 가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궁금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저 집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계신 분들 아주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돈이 되는 토크쇼 머니톡 또 홈페이지나 머니톡 콜센터로 전화 주시면 돈에 대한 모든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머니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김앤허 상담소를 찾아주신 김정화 가족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고 진짜 직접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을 보니까 지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주변 뭐 친구들한테 아직 보험을 모르는 아니면 본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친구들한테 좀 권유해 주실 생각도 있으세요? 전문가 상담을 꼭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실질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금액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이거 반짝 지금. 그러게요. 제가 백날 얘기를 해도 정말 듣지를 않았는데 참 잘 나왔네요. 가정경제 위기에 울상짓는 모든 분들 활짝 웃게 드리겠습니다. 돈이 되는 토크쇼 머니톡.